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오늘은 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는 얼굴이 실룩거리고 떨린다, 또 하나는 얼굴이 탁탁 쏜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얼굴이 올여름은 진짜 더웠죠. 엄청 더운 이 여름, 오늘 저도 오전에 빡빡하게 환자를 봤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더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더위를 이기고 이제 가을이 가까워졌으니까 얼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얼굴이 한쪽이 실룩거린다, 이게 참 골치 아프죠. 그거다가 떨린다, 실룩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게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심심하면 떨릴 수도 있고, 이게 참 얼굴이 사람의 모든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자기 보증수표죠. 얼굴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얼굴이 아주 밝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안면 마비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 보세요,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고 그렇게 열심히 가는 이유가 결국은 얼굴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는 평생 대학 교수로 있다가 2년 전에 개업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얼굴 문제는 참 민감해요. 얼굴에 대해서는 다른데 무슨 상처가 생기는 건 우리가 감출 수가 있는데, 얼굴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코로나 한참 번질 때 마스크를 끼고 나니까 사람들 화장품이 매출이 갑자기 줄었대요. 왜냐,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화장을 안 한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화장품 회사 곧 망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형외과 피부과는 대단히 호황을 누렸대요. 왜냐, 수술해도 마스크로 가려주니까.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는 좋았고 화장품 회사는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룩거린다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얼굴이 실룩거린다. 양쪽보다 대부분 한쪽이 얼굴이 실룩실룩, 흥분하면 더하고 이런 흥분하면 더하고, 긴장하면 더하고, 특히 제가 받는 많은 환자들이 남 앞에 서서 한 영업, 아니면 교사, 변호사,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이 실룩거리면은 진짜 대인 공포증이 생겨요. 진짜 불편하겠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남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이 실룩거리면은 참 무슨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찔룩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한쪽 얼굴이 찔룩거리는 것을 안면 연축이라, 안면이 연축, 착착 움직이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불규칙적으로 긴장하면 더하고 흥분하면 더하고 얼굴이 실룩실룩거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실룩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밑이 떤다는 사람. 같은 맥락인데 오늘도 몇 사람이나 눈밑이 떨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고 이런 것도 하고 오는데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왔겠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떨면 일단 마그네슘부터 먼저 먹어요. 그래서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 마그네슘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떨리기도 하고, 얼굴이 전체가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눈 주변이 떨리기도 하고,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눈도 위보다는 좀 눈 밑에 많이 떨려요. 눈 밑에 여기가 바로 떨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피곤하든지 하면 오는데, 그렇다가 좋아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이러면 사회생활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힘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보통 이제 안면 마비가 있는 사람도 그래요. 한쪽 안면 마비가 되는데, 안면 마비는 다 좋아졌는데 그 후에 후유증으로 얼굴이 한쪽이 떨린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드물게는 경련,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죠. 옛날에 간질, 질환병 이런 얘기 했죠. 요새는 뇌전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얼굴에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극소수예요. 적은데 결국은 제일 흔한 것은 얼굴이 떨리는 사람은 안면 연축, 또 안면 마비 후유증, 이런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흥분, 긴장, 피곤, 짜증 이럴 때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눈밑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별로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오전 내내 이런 환자만 봤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은 제가 봐서는 마그네슘 먹고 좋아지만 병원 안 왔겠죠. 오는 사람마다 마그네슘 약국가 사 먹고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제 경험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신경과에 오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얼굴이 떨리고 있다. 눈밑이 떨리고 있다. 얼굴이 떨리느냐. 또 눈밑이 떨리느냐. 그걸 먼저 봅니다. 의사들은, 신경과 의사들은. 오늘 또 몇 사람이 안과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 봤고, 이비인후과에 갔다 오는 사람들 봤고, 피부과에 갔다 오는 사람들 봤고 하는데, 제 경험상 보통 눈밑이 떨리고 하니까 안과를 가더라고요. 안과 가서 이 안과 문제는 아닙니다. 신경과를 가세요. 오는 사람. 또 피부과에 가서 피부가 떨리니까 그런 사람도 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눈밑이 떨리냐 아니면 얼굴이 떨리냐 요 두 가지가 이제 신경과에서 보면 압니다. 얼굴이 안면 연축이냐 아니면 눈밑이 떨림증이 있느냐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치료 방침과 진단과 치료 방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좋아지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막 떨리다가 예를 들어 긴장이 풀리고 피곤이 풀리고 해서 좋아지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떨리고 하면 신경 무지 쓰입니다. 특히 얼굴이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주 예민해져요. 짜증을 막 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심해지고 하면은 보통 의사들은 뇌 사진을 찍습니다. 머리 사진을 찍어서 혹시나 신경을 뭔가 자극하는 그런 문제가 있냐. 신경을 있는데 뭔가 쭉 자극해서 자꾸 떨리도록 만드는 게 혈관이냐, 신경이냐, 뼈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경을 먼저 자극을 하기 때문에 떨릴 거 아니에요. 찍어서 깨끗하면 큰 짐을 덜니다. 왜냐? 만약 거기서 혈관을 뭐 누른다든지 신경 누른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잘못하면 수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떨림증이 오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신경을 보고 그 다음에 신경 전도 검사를 합니다. 양쪽 얼굴에 신경이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은 치료 방침이 나오죠. 대부분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해서 뭐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 약도 쓸 수 있고 혈순환제도 쓸 수 있고 긴장을 풀어주는 약도 쓸 수 있고 한데 제 경험상에서는 한 10명 해보면 한 두세 명 정도? 나머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떨림이 심하면 주사 치료를 하죠.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보톡스는 제가 89년부터 보톡스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했죠. 해봤는데 효과는 좋아요. 이걸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면서 가장 환자가 바라는 떨림증을 줄일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보톡스예요. 보톡스 해도 안 되면 결국 수술이에요. 수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건 엄청 심한 사람, 그냥 이렇게 떨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수술도 하긴 한 수술도 그 간단한 수술이 아니죠. 뇌 수술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간에 약을 조금 쓰면서 보톡스를 해서 떨림증을 좋도록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의사의 기술이고 능력이고 그래요. 저는 보톡스를 수많은 사람을 보톡스를 해줬는데 보톡스를 해보면은 맞을 때 아파요. 얼굴에. 하지만 아주 작은 니들 바늘로서 눈 주변에 몇 군데를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나면 떠는 건 주는데 가끔은 눈이 덜 감긴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 보톡스를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게 최소한 우리말로 속된 말로 본전 이상은 돼요. 최소한 약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용 성형상 성형외과 피부과 여자분들 주름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엄청 많이 흔하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만든다는 말은 결국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환자가 눈을 찔러거린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거. 미용상 문제도 있죠. 이렇게 무슨 영업을 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영업이 되겠어요? 교사가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학생들이 집중이 잘 되겠어요?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전에보다는 본인 보톡스를 하기가 뭐 가격도 내려가고, 옛날에는 제가 89년도에 보톡스를 하고 나서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한 병에 한 바일에 뭐
등 100만 원 가까이 되고 했는데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하면은 찔러거리고 떨림 여기에는 제일 효과가 제 경험상 좋습니다. 물론 또 얼굴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아주 작은 침이지만 그걸 맞아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기에 불편하고 찔러거리고 이런 사람 같으면 보톡스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보톡스가 평생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2번 맞는 사람도 있고 3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들이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옵니다. 와서 한 맞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가 불편함 오고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떨림증을 실룩거림을 좋도록 하느냐 그것이 의사의 기술이에요. 잘못하면은 눈이 처진다든지 또 눈이 덜 감긴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뭐 눈이 창문을 덜 닫는 같이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난다고 초기에 컴플레인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그거는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보톡스의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최대한 이제 주사를 놓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또 맞아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환자가 실룩거리는 사람, 떨리는 사람 이런데 몇 군데 하고 나면 얼굴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불편한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이 막 힘들었는데 이걸 맞고 나서는 보니 참 일단 뛰지 않으니까 살만하다 이런 사람 저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막 이런 떨리는 좀 심한 경우 같으면은 보톡스 주사를 맞으세요. 그건 뭐 위험한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주사 우리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작은 바늘로서 그 눈 주변에 놓는데 이걸 잘못 놓으면은 눈이 처진다, 덜 감긴다, 유리창을 덜 닫는 것 같다,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불편한 점 얘기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기운이 퍼지고 이게 얼굴에 실룩거리고 있는 사람이 하루 만에 온 사람은 없어요. 뭐 심한 사람은 몇 년씩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 온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전국을 가서 온갖 치료를 다 하다가 뭐 안 돼서 온 사람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어제 떨려서 오는 사람 없어요. 그 대신에 눈 주변이 떨려서 오는 사람, 눈 밑에 떨려서 오는 사람은 지난주에 엄청 폭음을 하고 나서부터 아니면 지난주에 등산을 갔다 와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나서 떨리더라. 이런 사람은 설사를 하고 나서 막 떨리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며칠 만에 눈 밑에 떨림증은 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얼굴이 안면 연축 이런 사람은 아니면 한쪽을 막 자꾸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오랫동안 최소한 뭐 몇 개월 이상 몇 년씩 힘들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얼굴이 실룩거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흥분하면 더하고 남 앞에 서면 탁 이렇게 되면은 힘드니까 보톡스 주사를 맞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수시로 옵니다. 환자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다가 제가 오랫동안 보톡스 치료를 해놓으니까 그래 와서 보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룩거리고 떨림증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탁탁 쏜다. 얼굴이 한쪽이 양쪽이 쏘기는 드물어요. 얼굴이 한쪽이 탁탁 쏜다. 선풍기 바람만 쐬도 쏜다. 아니면은 에어컨 바람만 쐬도 쏜다. 또 아니면은 오징어나 딱딱한 거 먹다가 쏜다. 아이스크림 먹어도 팍 할 때 쏜다. 이런 사람이 자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대부분 안면 신경통이죠. 안면 얼굴 신경통. 신경통은 어디나 몸에 다 생깁니다. 손끝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도 참 좀 골치가 아프죠.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팍팍 볼에 쏘이는가 쏘면은 그런데 크게 이걸 얼굴이 쏘는 것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마 위냐, 이마 밑이냐. 이마 위에는 주로 얼굴이 쏴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꼭 심하게 와서 이마에 주름이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가볍게 대상포진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지하, 간첩 같으면 지하 살짝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신경은 상해 있고 표시는 안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얼굴이
탁탁 쏘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마 위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대장포진은 이마 위 요 신경을 잘 침범해요. 거기에 반해서 3차 신경통 요건 주로 뺨, 볼 이쪽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탁탁 바람 쐬도 쏘고 선풍기 바람 쐬도 쏘고 에어컨 바람 쐬도 쏘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쏘고 딱딱한 거 먹어 쏘고 밥 먹다가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게 3차 신경통이에요. 이 신경이 얼굴에 3차 말은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이런 게 삼지창 이런 게 있죠. 삼지 가지가 3개라고 삼지창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신경이 가닥이 3개예요. 3개로 가기 때문에 이마로 가고 하나는 뺨으로 가고 하나는 턱으로 가고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나와 3가닥으로 나눈다고 3차 신경이라 3차 3가지 가닥. 이 가닥 중에 특별히 이마로 가는 쪽으로 제일 흔하게 가는 것이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요 놈은 대상포진 이 바이러스는 제 이마로 가는 요 신경을 제일 잘 침범을 해요. 물론 밑에서 생기기 3가지 가운데 밑에서 생기지만은 제일 흔하게 생긴 여기고 거기에 반해서 3차 신경통은 요 밑에 두 가닥 뺨이나 볼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이 신경통도 정말 힘듭니다. 환자들이 얼굴 실룩거리는 많지 이건 아프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까 말하다가도 아파서 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3차 신경도 한쪽으로 오네요. 맞습니다. 3차 신경 양쪽 오기 어려워요. 3차 신경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양쪽이 동시에 오겠어요. 제 경험상에서 저는 아직 한 40년 정도 신경과 의사를 했는데 양쪽으로 온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 뭐 3개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을 다 근무해 봤는데 그러면 엄청 환자를 받겠죠. 그런데 양쪽으로 같이 온 경우는 본 적 없어요. 한쪽으로 와요. 한쪽으로. 그래서 심지어 3차 신경통 있는 환자는 진찰을 못하게 해요. 얼굴 건드려 막 하지 마세요. 왜냐? 원체 아프니까. 할머니들이 막 제 앞에 웁니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이런 사람은 이제 통증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다행히 이 3차 신경통에 대해서는 잘 듣는 약이 있어요. 물론 병은 생겼지만 그 의사들이 무지 노력하다가 보니까 요걸 쓰면 잘 되겠더라. 그래서 요 약을 쓰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 요 약이 이제 처음에 쓰이기는 뇌전증 간질에 쓰이는 약이다. 그러니까 가끔 3차 신경통 약을 처방하고 나면은 친절한 약사들이 왜 간질이에요? 물어서 초기에는 참 입장이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은 간질에 쓰는 약인데 뇌전증에 쓰는 약인데 여기 3차 신경도 듣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쓰는 거죠.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비아그라 그것도 처음에는 뭐 이런 쪽으로 쓸 약이 아니고 혈관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비아그라 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학에 그런 거 많아요. 어떤 혈압약을 쓰다 보니까 머리에 털이 자꾸 나와. 그래서 혈압약을 빼고 발모제를 쓰인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지. 혈압을 잡으려고 약을 쓰다 보니까 머리털이 나니까 그럼 혈압 문제가 아니고 머리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약도 있잖아요. 비아그라가 대표적으로 혈액순환 쓰려고 하다가 발기부전에 도움이 돼서 화이자에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사람은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은 한쪽으로 옵니다. 한쪽.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호소하는 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거 3차 신경통이에요. 여기가. 거기 반해서 이마가 너무너무 아파요. 탁탁 쏘고 아파요. 혹시 과거 옛날에 대상포진 앓은 적 있냐? 그럼 대상포진 앓은 적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 대상포진도 흉터가 심하게 남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살짝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대상포진 알았냐 안 알았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신경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저 이마 이쪽에 그러나 여기가 탁탁 쏘게 아프구나. 그럼 대상포진 과거에 알은 적이 있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제일 흔하게 이마에 오고 3차 신경이 뺨에 옵니다. 우리 귀사대기 때린다고 하는 여기 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물론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환자를 봤지 제가 좋기는 제가 다 경험해 봤으면 좋은데 제가 그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 아파요.
뭐 할머니가 무슨 처음 본 의사 앞에 그래 울겠어요. 젊은 의사 앞에서 아파서 죽겠다고 막 울다가 그래 하면 약 쓰고 주사 통증 치료하고 하는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환자들 이런 게 있죠. 병원에 올 때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죠. 사람 마음이 인간사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하다가 약을 써서 좋아졌다. 안 와. 또 몇 주일 있으면 또 와요. 또 아프다고. 이게 좀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단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식하고 나서 식사를 새로 할 때 조심을 해야 뭐 위장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와 같이 3차 신경도도 엄청 고통이 심할 때 치료를 깔아앉았다. 그때 우리 애기들 달개는 같이 살살살 달개가면서 약을 빼야 돼요. 한꺼번에 똑딱 끊으면은 또 왕창 아파서 또 엉엉 울고 와요. 그 때문에 약을 쓰면서 약을 조심스럽게 뺍니다. 두 알 쓰던 거 하나를 반으로 줄이고 하나를 줄이고 애기 간단 아기 달개는 같이 조절해서 싹 줄여놓고 잘 지내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하고 협조도 잘 되고 본인도 조심하고 하는데 그거 없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약 먹거나 좋아지면 안 와. 몇 달 있으면 또 머리 긁고 또 와. 너무 아파. 그래 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 때문에 아프거든 신경과에 와서 뭐 3차 신경통이라는 조건 하에서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줄일 때도 중요하다. 이거 우리 뭐 의사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살짝 이 음악으로 치면 데크레센도 있죠. 크레센도가 이거 아니에요. 데크레센도가 반대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서 이제 마무리해주고 피해야 될 거 피하고 딱딱한 음식 제일 많아요. 콱 하다가 확 이렇게 찡그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뇌동맥류 수술하고 나서 시신경 부작용으로 아이고 눈이 실명하고 눈 떨림으로 오래 보톡스를 받고 있다. 이것이 뇌동맥류 수술하고 시신경 부작용을 이해가 되는데 눈 실명 어이구 엄청 뇌동맥이 컸는가 봐요. 눈 떨림증은 저도 뇌동맥류 수도 없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눈 떨림증 있는 환자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눈 떨림증이 제일 흔한 근본 원인은 안면마비가 제일 많아요. 안면마비. 아니면은 혈관을 물론 뇌동맥 일부겠지만은 혈관과 신경이 사맞지 않는 경우에요. 신경이 가는데 동맥이 엄청 커서 꽉 눌리거든요. 이러면 자꾸 이게 혈관을 뛸 거 아니에요. 벌쩍벌 뛰면은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겠죠. 이건 혈관이 위치와 크기가 중요해요. 이 혈관이 과연 얼굴로 가는 신경에 대해서 얼마나 큰 크기로 얼마나 꽉 눌렀냐 얼마나 벌떡거렸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겠죠. 그 때문에 보통 안면마비가 제일 흔한 원인이 안면마비 우리 와사증 하죠. 뭐 한방에서 구한 와사 뭐 와사증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벨마비 그 벨마비는 원인을 잘 모르죠.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안면마비 좋아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 얼굴이 찡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뇌동맥류는 이것이 이분 말씀을 들어봐도 뭐 충분히 상당히 그 사이즈가 어떻게 크기가 얼마나 됐고 신경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톡스를 맞고 있다 하니까 뭐 후유증이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제일 좋게 수술하는 쌤이 최고 잘합니다. 신경외과 쌤이 신경 혈관외까지요. 거기서 뇌동맥류 크기가 어땠고 그것이 신경을 어떻게 자극했는가 그 수술하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은 연관이 있나 다음에 한번 가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3차 침 맞는 거 도움이 되나? 침 맞으세요? 뭐 침 맞는 거예요. 뭐 어차피 신경을 이제 뛰는 신경을 좀 깔아앉히려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해가 왔는 거 아니에요. 침 맞아 보고 안 되면 뭐 또 병원 오면 조치하면 되고 그러지 뭐 일단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건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 침을 보니까 그 위험한 그런 실수도 아니고 아주 작은 침으로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고 있으니까 그래가 맞으면 좋아지면 끝나는 거였어요. 안 좋아지면 병원 오면은 약 쓰고 통증 치료하고 그래 하면 되겠죠.
수술을 교수님이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 들어가니까, 의사 혼자 마취부터 해가면 수술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팀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도 있고, 제자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마취팀도 있고, 간호사 들어오고, 이래서 왕창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술 혼자 무슨 간단한 수술이야 의사 혼자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는 것은 의사는 한 방에 여러 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 각도를 보면서 하죠. 참 많은 고생을 했는 분인데요. 그래도 지금 이런 말씀하시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제가 봤는 뇌혈류 동맥류 환자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터져가고 진짜 밤새 안녕인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변 보다가 용을 쓰고 나서 환자 쓰러졌어요. 그래서 진료하는데 보니까 뇌동맥류 파열, 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참 이거 혈관이 참 살수록 무서워요. 핏줄이 이게 사람을 살리지만은 이놈이 잘못돼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것이 뭐 대동맥 파열 이런 건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저는 대학 어떤 경우는 응급실에 왔다가 환자가 별 문제가 없다고 배가 좀 아프다고 왔다고 해서 보고 나서 제가 받는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간단 조치를 하고 간다고 갔는데 주차장에 쓰러져 돌아가 있어요. 대동맥류 파열, 대동맥류 큰 혈관이 터져버린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검해서 밝혀져서 됐지만 예측 못해요. 누가 대동맥류 안에 동맥류가 있는지 I don't know. 아무도 몰라요. 일부러 우리가 혈관 촬영을 해보고 안 한 다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줄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참 욕이긴 하지만은 이놈이 탈을 부리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무서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바다는 배를 띄울 수 있지만 언제 배를 엎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분이 이제 뇌동맥류 말씀하신 분이 그 건강검진에서 알았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은 검진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자기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는 김에 MRI를 찍어보자 하다 보면 혈관이 잘못되어 있네, 동맥류가 있네, 과거에 뇌경색 흔적이 있네, 이게 다 검진에서 엄청 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검진을 꼭 받으세요. 검진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입니다. 검진을 해서 미리 제일 좋은 그거는 병이 안 생기도 막아주면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생기고 나서 무슨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작 무슨 그것도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하나 참 아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친구 있는데 내시경만 했으면은 미리 다 알 수 있는 병을 그걸 등한시하다가 나중에서 발견돼서 억울하게 아쉽게 죽은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내시경 꼭 하라고 권합니다. 대장 내시경 포함해서 그래 해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미리 우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그래 후회는 항상 늦어요. 후회는.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을 했다. 용종이 많다. 이 용종은 나중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용종을 떼내주면 돼요. 떼내주면 예방할 상당히 된다. 그건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시경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번 내시경 해보자고 했다가 조기 위암이 발견됐다. 이 사람 조기 위암 같으면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얼굴 외상을 입고 나서 근육이 뭉쳐서 덩어리가 뭉쳐 있고 고무줄간에 띠가 여러 군데 다 많이 아프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풀어집니다. 마사지를 풀어봐도 잘 안 되고, 요거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 성형 한쌤하고 상의 좀 하면 좋겠네요. 이게 아프고 나서 이게 이제 근육과 인대 이런 게 뭉쳐져서 딱딱하게 있는 덩어리가 있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형외과 선생님들 이런 거 제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근육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뭉치고 이런 불편한 점을 잘 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된 분인데 우연히 신시로이드 먹다가 바꾸고 나서 저는 오늘도 저도 처방 신지로이드 했는데 이게 뭐 신지록신이나 뭐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먹는 갑상선 약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거의 동일하게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갑상선 약 때문에 아니고 혹시 다른 성인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지러운 게 70세 이상 된 여성분이 어지러우면은 한 번은 신경과에 가서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지러운 원인은 수백 가지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갑상선 약을 저도 신지로이드 처방을 하는 의사입니다만은 제가 제 경험상에서는 신지로이드 쓰고 나서 어지럽다 하는 환자는 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쌤이 아마 갑상선 때문에 약을 요래 신지로이드 쓰다가 신지록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어지럽다 하니까 한 번은 찍어보라고 하면은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면은 문제는 돈이죠. 돈이 문제인데 찍고 나면은 머리 MRI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뇌졸중, 치매, 무슨 수두증, 머리에 거울 보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걱정을 하고 왔는데 머리 사진을 찍고 나서 깨끗하다 얘기로 벌써 병원 다 나는 사람 자주 봅니다. 자기가 너무 걱정을 해서 불면의 밤을 지내는데 머리 깨끗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에 머리가 아픈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찍어봤습니다. 찍어서 머릿속을 확인 다 했는데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88세 된 어르신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MRI 검사 안 받으시는데 어디 MRI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은 일단 MRI 결과가 나와야 수술할지 안 할지 알지 하기 전부터 그건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88세 된 어른이 이 어른이 뭐 수술도 연세도 있고 해서 마취 부담도 있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 MR을 안 받으라고 하면 CT라고 해보세요. CT는 요즘 대학병원도 1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1분 쫙 돌면 바로 성형외과 바로 나옵니다. CT 찍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MRI는 좀 번거롭고 시간도 3-40분 걸리고 또 MRA까지 찍으면은 혈관 안에 조영제를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CT는 식사하고 상관없이 가서 찍으면은 보통 찍는 시간은 1분이 쭉 돌면 끝 바로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가 오면은 신경과 의사들은 바로 환자는 CT방에 넣어놓고 CT방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의사는 벌써 기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CT가 쫙 돌면은 바로 결과 바로 나와. 뇌출혈, 뇌경색 터졌나 막혔나 바로 나옵니다. 그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이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하기고 MRI가 또 연세에 비해서 부담도 되고 하거든. CT 정도 해보세요. CT는 부담도 MRI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부담도 적고 요즘 상당히 또 보험도 많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 하시면은 노인들이 검사하기도 좋고 부담도 적고 하니까 아마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눈밑이 떨리는데 무슨 병일까요? 어떤 때 한 달 동안 본인을 못 느낀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결국은 이제 트레머, 의학적으로 트레머, 진전이라고 진전. 손 떨림 때는 우리가 진전이라고 떨림죠. 이게 떨리는 것이 눈밑이 떨리는 거예요. 떨림증인데 이건 그리고 근육과 신경이 사맞지 않는 경우예요. 신경과 신경이 가서 떨어를 해야 떨리는데 신경과 근육이 사맞지 않으면 이게 서로 조화가 맞지 않으면 떨리는 경우예요. 혈관보다도 신경과 근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보통 떨림증이나 붙여놓고 대부분 약물 치료
하다가 안 되면 보톡스 합니다. 보톡스는 뭐 연 밑에 몇 군데 하면 떨리는 건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병명은 이제 안면 진전이죠. 수전증이죠. 손 숫자 떨전증, 손 떨림, 수전증, 떨림만 해요. 이런 경우가 신경과 근육의 조화가 부조화가 때문에 떨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 눈 밑에 떨린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경과 근육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경은 떨지 말라고 하는데 근육은 떨고 있는 거 이게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담배 피우지 말라 하면 안 피워야 되는데 이 자식 꼭 피운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진하면 듣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형과에서는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명씩 옵니다. 수시로 와서 떨린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고 혹시 최근에 신경 썼는 일이 있냐 아니면 혹시 열이 났냐 설사를 했냐 이런 거 보고 약을 처방해 보고 그래도 떨림이 계속 되면은 보통 몇 군데 보톡스 주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떨림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해피엔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꼭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직 미숙하여 원인을 100% 밝혀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이번에 요새 뭐 의정 갈등도 생겼지만 그거 지금 문제는 던져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전부 의사들은 다 바다에 사형시켜 버리고 뭐 없이 살지 뭐. 그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서로 결국은 조화가. 그래서 의사들은 노력하지만 아직은 원인을 모르는 병도 많습니다. 원인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이거로 봐서 짐작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고 하지만 반드시 요 길로 가면 완전히 돈이 부자가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조화를 해서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의사를 하다 보니까 참 뭔가 똑부러지게 참 나오는 경우는 적구나. 그 대신에 전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짐작하니까 그걸 상당히 교정해주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몸에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의학적으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향상성,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것이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10살짜리 꼬마가 왔는데 이 꼬마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돼요.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그럼 뭐 부모가 다니면서 MRI 찍고 아무리 해봐도 안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옆자가고 갈등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까지 전화까지 갔어요. 전화 가고 나면 얘가 이제 좋아지더라. 예를 들어 문제는 그건데 그걸 찾기까지는 보통 머리 아프다고 MRI 찍어봤는데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일이 딱 꼬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아프면 결국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의사하고 시간을 좀 내서 차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어려워요. 대학병원에 석 달 전에 예약해서 만나서 3분 만에 진료하고 나오는 일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1시간이 있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특히 서울에 빅5 이런 데 가보면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전국에 다 몰려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치의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자기 주치의. 자기가 불편하면 언제 상담할 수 있는 의사를 한 사람 정해놓으면은 그 선생님이 보고 일단 걸러보고 이 사람은 당신은 이런 문제 봐서는 이런 건 이렇게 교통정리 해주는 거. 그거는 저는 의사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사를 못 구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자기를 건강을 상담 우리 아프면 애기들 아프면 엄마 찾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 의사 찾는 게 아니라 애기는 엄마 찾잖아요. 엄마는 보고 이놈이 요렇구나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 같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건강을 상담을 해서 주치의를 하나 만드세요. 무슨 장애 대통령 주치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가서 원장님 내가 지금 이런 여차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것만 해도 당신은 이런 문제 봐서는 평소에 봐서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비뇨기가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 거예요. 그 병을 몰라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엄청난 돈을 쓰지 말고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의사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이러고 나왔는 것도 봐서는 꼭 대학병원에 고명한 교수님을 주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그리 하시고
아니면은 동네 의사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하면은 자기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분을 한 분 딱 정해놓고 수시로 뭐 가까운 데 갈 수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수입을 떠나갖고 환자가 이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다 온 사람은 전 너무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길을 몰라서 대구 서울 가려면 바로 KTX 타면 바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오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 말은 이거를 자기 주치의가 없었단 말이죠. 주치의를 한 사람 딱 정해놓고 어떤 원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3차 신경통으로 한쪽 얼굴이 얼얼하게 가끔 아픕니다. 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기 너무 아파서 음식을 씹을 때 조심합니다. 왜냐? 씹다가 팍 아프면 막 기절을 합니다. 아우. 그래 치과는 많이 가요. 3차 신경통 특히 치과에서 많이 의뢰 됩니다. 치과 의사들이 여기 아프니까 일단 환자들이 치과에 가죠.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이도 뽑아보기도 하고 근데 계속 아파. 그럼 치과에서 이거는 치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신경과를 가세요. 이런 사람을 저는 자주 봅니다. 치과 선생님들이 3차 신경통 제일 흔하게 보내주는 의사들입니다. 이 아프면 치과 문제 가는 거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통증이 심하고 특히 딱딱한 뭐 견과류 이런 거 있잖아요. 팍 씹다가 아파오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3차 신경통 그런 문제 있으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주로 얼굴이 실룩거리고 떨린다. 안 그러면 얼굴이 한쪽이 탁탁 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룩거리고 떨린다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보톡스 얘기도 좀 했고 얼굴이 팍팍 쏜다 얘기하다가 3차 신경통 얘기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면마비가 될까 얼굴이 아프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 얼굴이 얼얼하게 아픈 이런 경우가 안면마비하고는 다릅니다. 안면마비는 제가 이런 책도 썼습니다. 안면마비 책도 썼는데 이 안면마비는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안면마비는 운동, 감각보다 운동이에요. 3차 신경통은 이제 감각 문제고 아프다 이게 안면마비는 안면마비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제가 써놓은 책에 적어놨는데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 어디 갔나? 얼굴이 일그러지는 안면마비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이런 게 안면마비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도 안 감기고 이런 문제인데 안면마비와 3차 신경통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건 한쪽 얼굴이 얼얼하게 가고 아프다. 이건 안면마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갑자기 눈이 안 감기고 이마에 주름이 안 되고 입꼬리가 처지고 침이 흐르고 이런데 보통 남자분들은 아침에 세수하려고 면도하러 갔다가 막 양치를 하러 갔다가 얼굴이 왜 눈이 안 감기나 이래서 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자들 화장하러 갔다가 화장하면서 얼굴 보니까 눈이 안 감겨 입꼬리가 처져 이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안면마비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신경의사는 보면 압니다. 바로 아니까. 그런데 안면마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도 동맥류 얘기도 나왔고, 안면마비 얘기도 나왔고, 안면이 찔룩거리는 얘기도 했고, 안면 연축, 얼굴이 일그러지는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참 사람들을 얼굴에 대해서 이게 자기 보증수표 아니에요.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이 얼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연세가 들어도 편한 얼굴이 있고 나이 들수록 얼굴이 참 힘든 피곤이 쌓여가는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전 요즘 유튜브를 한번 보면은 뭐 옛날에 그 예뻤던 그 여배우 옛날에 그 잘생겼던 남자 배우 몇십 년 뒤의 모습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나오는데 그런 나이가 들어가 70, 80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굴이 나이 들어도 편해 보이는 얼굴이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상이 나의 그 좋았던 얼굴이 찌들은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인생 무상이 그렇구나 싶어요. 그 예쁘던 여배우가 80이 됐는데 이건 이렇게 늙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었어도 좀 편해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칼지고 인상 찡그리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굴이 편해지는 얼굴이 그게 참 좋겠다. 저는 제 앞으로 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질문이 더 들어오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실룩거리고 떨린다. 이건 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깜짝. 이래 뭐 자기 불편한 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이 병인 줄 모르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원래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신경 쓰면 그렇고 괜찮으면 그냥 지냈지 하지만은 보는 사람이 피곤해. 보는 사람이 본인이 더 괴롭겠지만 보는 사람이 불안하다고요. 자꾸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외상을 해서 머리 전체 통증이 있고 근육대 뭉쳐 있고 통증이 심했는데 EMS 전기 자극 치료하고는 어느 정도 줄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 근육이 부는 게 맞죠. 우리가 뭐 다치고 나서도 이게 아물고 나면은 뭔가 뻣뻣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거 참 그래요. 이게 뭐 참외나 수박이나 뭐 이런 거 보다면 경상도 말로 심이 박혔다가 하는데 이런 게 뻣뻣한 게 이런 게 해결되고 남아있어요. 씹다가 그거 나오면 뱉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푸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찜질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또 족욕도 하고 또 근육도 마사지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주사를 놔가지고 풀기도 하고 뭐 온갖 치료를 하죠.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본인이 마사지 해주는 거 좋아요. 자꾸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거. 이런 느낌이. 그 수술하고 나서 뭔가 좀 심이 박혔는데 그런 사람 자주 봐요. 뭔가 깨끗하지 않고 뭐 뻐덕하다. 왜 이래 뭐 뭉치는 같노. 조금 전에 오전에 왔는 환자도 갑상선 이분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목이 여가 뻣뻣해야 돼 자꾸. 유방암은 유방 수술은 여자 부인인데 할머니인데 하고 나서 여가 자꾸 뭉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유방 수술하고 나서 이 신경과 근육이 서로 이제 조화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여가 자꾸 뭉친다고 하는데 목 돌리고 하는데 괜찮아요. 뭐 끄덕거리고 다 하는데 여가 이분 말때 심이 박히는 것 같아요. 여가 꽉 조이는 것 같다. 그래서 목을 돌려보세요 해도 다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끄덕거리 보고 다 돌려봤다는데 여가 항상 뻘리고 아마 이게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근육과 신경의 부조화가 때문에 뻣뻣한 것을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때 됐네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얼굴이 실룩거리는 문제, 그 다음에 얼굴이 떨리는 눈 밑에 떨리는 문제, 발발 떨리는 문제, 그 다음에 얼굴이 탁탁 쏘는 문제. 대표적으로 얼굴이 실룩거리는 거는 안면 연축, 얼굴 연축, 요 눈 밑에 떨리는 요 문제, 요건 이제 신경 근육 부조화 때문에 떨림증. 그 다음에 탁탁 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3차 신경통. 그런데 이마에 주로 가는 거는 대상포진이 많고 뺨에 가는 거는 3차 신경통이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한 50분 정도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차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